이낙연 대표 뭐 지지율이 나와야 거기에 기대가지고 뭐 바람을 뭐 타든가 말든가 가장 하지. 최근이 몇 퍼센트 나왔어요? 뭐 2, 3 4%도 안 2, 3 나온 것 같은데 여전히. 많이 개혁신당의 4 4 정도, 2, 3 나온 것 같아요. 정도이기 보니까. 때문에 네. 이낙연 대표 이름으로는 전 애초부터 얘기했지만 이낙연 대표는 죽으러 가는 길을 선택한 거다. 지금 공천에서 미끄러진 분들 이탈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탈당 여부에 더 많은 사람들의 촉각이 곤두서지고 있는데 특히나 가장 많이 이렇게 촉을 기울이고 계신 분이 누구냐? 새로운 미래의 이낙연 전 대표가 아니라 현 대표죠 이제는. 그렇죠. 또 현 대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낙연 대표님 지금 어떻게 화장실에서 웃고 계실까요? 이낙연 대표가 네. 한때는 대농이셨고 네. 한때는 진짜 탈곡기를 열대나 운영하시던 분이 이제는 나달주로 다니시는 신세가 돼가지고 태극기가 뭐예요? 탈곡기 몰라요? 네 몰라요. 무슨 벼 뜻이에요? 터는 거. 아, 네. 아, 너 나가 이거예요? 아니 벼 털어서 쌀 아직도 만드는 벼가 거. 나무라고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것 같은데 야, 아니 따는 거라고 사과처럼 벼를 따는 거라고 이런- 생각하시는 아, 저 것 시골 같은데요? 출신이에요. 시골 출신. 농촌 출신입니다. 압니다. 벼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맞아 지금 충주. 충주 네. 동. 충주 사과 네. 벼도 사과처럼 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렇게 대농이셔가지고 탈곡기 열대가지고 털던 분이 지금은 나달주로 다니니 이 신세가 참 우리가 사람 인생 알 수가 없다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밀레 일석죽기가 그러니까 들어가요. 예. 나달도 이게 지금 보니까 네. 그게 두 자릿수가 될 것 같지도 않고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진짜 고민이 많을 텐데 그럼에도 아, 불구하고 너무 재밌다.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분들은 조금 합리화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이제 박영수는 같고 네. 송갑석 의원도 혹시 결과에 이제 경선하니까 안 되지만 네. 뭐 안 되더라도 이제 아마 그러면 민주당의 몸을 담든지 아니면 뭐 새로운 미래로 나중에 가든지 어쨌든 지금 수도권 의원들은 좀 결이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영주 뭐 그렇죠. 뭐 우리 이수진. 홍영편 뭐 이수진 이런 분들은 네. 오히려 차라리 뭐 그러니까 무소속 연대, 그러니까 하얀 잠바 입고 다니면서 과거에 옛날 친박 연대가 유승민 예. 친박 연대라는 당이 있었고 네. 친박 맞아요. 무소속 연대라는 맞아요. 그냥 자신들만의 일종의 약간 정치 결사체가 또 하나 있었어요. 유상현 의원.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들이 20석 넘게 토탈해서 한 맞아요. 거잖아요. 그렇게 저는 아마 그 전략.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민주연대라고 해볼까 하는 안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렇겠네요. 수도권을 기반으로 한 곳은 새로운 미래 가기가 좀 부담스럽죠. 그렇겠네. 그럼 서른 의원은 근데 그래도 갈 것 같죠? 서른년 하게 되면 좀 무소속의 한 편. 왜냐하면 그 여부는 5선을 했기 때문에 네. 지역구 그렇게 이낙연계로 분류가 되고 이낙연 대표하고 행동통일하고 같이 네. 이재명 대표 막 연상군이라고 까고 그러는 사람이 뭘 무소속이에요. 난 이렇게 아니, 무서운 그냥 가라고 하고 처음 싶어 저는. 봤어요. 근데 이제 그걸 후배들한테 자리 물려줘도 모자랄 아니, 지금 육선 도전하는 의원이 내가 서른이라면 무소속 하겠다는 얘기인데 왜 자꾸 아니, 내 내피셜을 아니 그 말이 안 된다고. 그냥 가시라고. 그냥 가시라고? 미래로 그냥 가시면 가시라고? 되는 분이에요. 그분은 딱 원래 그렇게 그냥 가셔?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구차하게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겠다고 배지 한 번 더 달겠다고 전 무소속으로 나갈 겁니다. 새로운 미래도 안 갈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낙연 대표가 진짜 화날 것 같다. 근데 그렇게 한다고 당선될 수 있을까요? 결국은 해방하는 것밖에 안 돼요. 수도권 민주당 의석 하나 빼앗아버리고 복수하고 말겠다고 하는 건데 그게 제대로 된 처신일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아까 그 호남은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여. 왜냐하면 지역 내 경쟁을 하게 되잖아요. 지역 내 경쟁이기 때문에 어쨌든 부담이 좀 적은 측면이 그러네요. 있어요. 국민의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런 면에서는 선택할 수 있지만 그래도 오히려 호남에서 무소속으로 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 뭐 지지율이 나와야 거기에 기대가지고 뭐 바람을 뭐 타든가 말든가 가장 하지. 최근이 몇 퍼센트 나왔어요? 뭐 2, 3 4%도 안 나온 것 같은데 나왔을걸요. 여전히. 많이 개혁신당의 4 4 정도, 2, 3 나온 것 같아요. 정도이기 보니까. 때문에 네. 이낙연 대표 이름으로는 전 애초부터 얘기했지만 이낙연 대표는 죽으러 가는 길을 선택한 거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는 그 이삭죽기도 제대로 못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봐요, 저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게 대놓고 로브콜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건 확실하게 쳐내야 되겠다고 마음을 결심을 했다면 네. 임종석 전 실장이 나 나갈래, 탈당할래 이렇게 하면은 웃을걸요? 속으로? 화장실 가서 웃을걸? 아싸 이거예요? 아싸. 저는 임종석은 저도 탈당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에 남아서 있는 박근혜처럼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은 그때 당시에 출마하지 않고 네.
본인 말고 다른 사람 다 출마시켰잖아요. 그리고 국민도 속았고 나도 속았다. 그러니까 뭐 저는 뭐 그렇게까지 이제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하지 않을 걸로 보고 임종석은 어쨌든 친문의 구심으로 왜냐하면 총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를테면은 일당을 뺏겼다. 그럼 이재명 대표 흔들리는 거지. 그러면 전당대회를 노리겠네요. 그렇죠. 8월 전당대회에서 네. 그렇죠? 그리고 책임을 묻자. 물론 이재명 대표의 의원들이 많지만 전당대회가 의원도 숫자 갖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임 전 실장이 그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엄청난 정치적으로 비중 있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리인격 좀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지만 상징성은 크잖아요. 확실히 상징성과 스타성이 아니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제 얘기는 그렇게 키운 것도 어쩌면 이재명 대표이기도 하다. 시간을 질질 네. 끌면서 이렇게 된 측면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만 네. 근데 임력석 전 실장은 우리 정권 교체 책임 하나도 없어요. 이러면서 마치 내가 자기한테 상을 줘야 될 것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그럼 민주당 지지자들은 진짜 임 전 실장 지지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억울해요. 힘들어요. 그래도 마지막에 가서는 당 뜻 따를게요. 그런 다음에 당에 남아있는 게 오히려 더 송곳같이 남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지. 여기서 내가 아이 싫어. 그런 다음에 탁 탈당해버리잖아요. 그 순간 임종석이라는 존재도 저는 끝날 그러니까 거라고 나도 봐요. 탈당 안 한다고 본데 그래서 메시지가 아마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 이 당에 남아서 소금이 되겠습니다. 아, 메시지 관리를 잘해야 그러니까 돼. 소금이 되겠습니다 하고 소금 부글부글 끓고 있겠으나 그러니까 소금 뭐 천일염인지 히말라야 산소인지 내고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금이 되겠습니다 얘기하고는 그리고 이제 아마 다른 사람들은 각계약친하고 아마 그런 연대 의식을 통해서 할 거예요. 뭐 그래서 정치는 생물이라고 했는데 생물이 그래 보면 탈당까지는 왜냐하면 민주당 적통성을 가진 사람이 이 당을 떠난다는 거는 진짜 그야말로 뭐 손님이 당의 주인 되고 주인이 떠나는 거랑 비슷한 거니까 아마 그렇게는 안 할 거라고 저는 보고 네. 한다면은 아마 그런 유사한 방식이 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나머지 분들은 이제 어떻게 통일된 그러면 복장 이런 걸 하면서 친문이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뭐 다른 어떤 가치를 표방하는 그런 네이밍을 한다. 다음에 그쪽으로 아마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정말 대인배라면 아마 그다음에 전현희 전 의원의 선거 운동에 그렇죠. 한번 지원해. 트럭에 한번 당에서 올라가주겠죠. 남겠다면은 트럭에 당이 한번 당연히 올라가주겠죠. 그래야죠. 예. 그래서 자기가 했던 만큼 그걸 그대로 저 송동해서 같이 힘을 보태줘야죠. 그러니까 제 그게 예. 사는 길이냐 죽는 길이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 매우 정치에 있어서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럴 때 그 자기 감정을 조절한다는 게 물론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일 쉽지 텐데 않지, 그렇죠. 그때 그걸 선택할 줄 아는 게 정치인이거든요. 그거를 잘하는 분이 누구냐면 개인적으로 뭐 여러 가지 공과도 있고 평가가 갈리지만 김무성 전 대표가 그걸 잘하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부산 그 영도를 뺏기고 난 다음에도 속으로는 부글부글하지만 그 신인 후보의 트럭에 올라서서 같이 손들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옆을 떠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다 싶은데. 제가 그 측근 장성철하고 잘 알잖아요. 아, 네. 근데 이제 장 소장이 그러더라고요. 보좌관이셨죠. 예, 보좌관이었죠. 근데 이제 그 무성 대장에서 무대였잖아요. 근데 그 조를 자기가 만들었다. 아, 무대라는 말이 이제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흔히 김무성 전 대표에게 하면은 무대 그러잖아요. 이제 말투가 좀 투박하고 이제 막 무성 이렇게 좀 대장이었는데 권위적이고 그래서. 그걸 본인이 네. 기자들에게 네이밍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오징어 선단에 물려가지고.